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 이민년에서 갑에서 개까지 천간에 대한 또 자해에서 또 해까지 12지지 각 띠별로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운은 보는 이유는 또 그래도 세운이 크게 작용하는 때가 있고요. 또 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사주 원국을 보시고 대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갑일간에 수는 인성이 되죠. 그리고 또 목은 비견이 됩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이 이민년이라는 거는 이게 수와 목이 되죠. 그럼 사주 천간과 사주 지지가 따라 다릅니다. 지지와 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하게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약하게 태어났다. 약하게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토가 있다거나 화가 있다거나 금이 있다거나 목이 없고 수가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이 수의 하나로 내가 생을 받고 있는 게 약하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재간이 너무 왕했을 때 내가 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에 아니면 대운에 수목으로 흐르는 게 내가 도움이 되겠죠? 왜? 내가 필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수는 수생목으로 나를 도와주고 목은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형제나 어떤 동료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하게 태어났을 때 이민년이 왔다라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편인이라면 이게 편인이죠. 편인이라면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어떤 기술로 전문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문서를 내가 취득한다거나 문서 취득, 이것도 취득이죠. 그렇지만 또 부모가 어떤 도움을 줘서 뭐 집을 사준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상사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요. 그리고요, 또 비견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힘이 붙여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면 어떤 동업자가 나타난다거나, 형제가 도움을 준다거나, 또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힘을 받는 일이 된다. 힘이 실어져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수목으로 도움이 되는 운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또 지지는 지지대로고요. 자, 천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 천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금이 있다거나 뭐 토가 있어요. 그럼 목이라는 나와 동이랑 목이라는 거나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천간으로 수가 와서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약했을 때 수와 목이 흐르는 해운이 왔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고요. 또 대운에서 이제까지 수목으로 흐르지 않고 뭐 금으로 토로 흘렀다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뭐 대운에서
수와 목에 어떤 대운이 왔다면 그게 임수나 개수나 아니면 뭐 임목이나 묘목이나 이런 대운으로 왔다라면 또 대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게 태어났을 경우는 이렇게 와줘야 나에게 힘을 받쳐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왕하게 태어났을 경우 내가 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간에도 뭐 목이 있다거나 또 여기도 목이 있다거나 뭐 여가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가 토가 있다 하더라도 왕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나를 생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왔어요. 근데 이 수가 옴으로써 토가 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수생목으로 해서 토를 더 극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극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지지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기꾼이 나타나겠죠. 임수운에 사기꾼이 나타나서 내 재물을 깨먹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또 지지로 우리가 보자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여가 목이 있다거나 여기도 목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가 토가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내가 왕하죠. 나와 같은 글자와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3개나 있잖아요. 이거는 본래는 9개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토가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자꾸 나의 재물을 남들이 자꾸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고충이 계속 흐르겠다. 고충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와 목이 오면은 굉장히 싫어라 합니다. 토는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물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내 거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번다 해도 그게 잠깐 나한테 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년에 내가 이렇게 왕했을 경우에는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왕하게 태어났느냐 약하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대운에도 마찬가지겠죠. 수목으로 흐른다면 굉장히 내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수목운으로 와서 약간 굉장히 재물에 대한 고충이 심하게 왔다면 대운에서는 수목 흐름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차라리 토가 온다거나 그렇죠? 토가 온다거나 금이 온다거나 이렇게 차라리 오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이때는 차라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니면 또 화가 온다거나 이게 식신이죠. 내가 일을 해서 차라리 돈을 받쳐준다면 화생토로 돈을 받쳐준다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리고 이 강한 기운들을 설기시켜 주기 때문에요. 되게 괜찮죠. 금은 안 되겠네요. 수가 왕해지니까요. 차라리 토가 온다면 더 낫겠죠. 그래서 차라리 화토운이 와서 나를 생해주는 게 오히려 대운에 화토운이 오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갑일간 쥐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갑일간 또
축에 대해서 또 다른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